예, 변호사님. 김관진 전 국방장관, 북한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국방장관이고 꽃장수 장군이죠. 그러네. 장군 출신 국방장관이죠. 사성장군인가요? 그런데 이 김관진 국방장관이 지금도 전 국방부 장관이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재판이 뭐냐 하면은 2012년이죠. 그때 4월 총선이 있었고 12월에 또 대선이 있었습니다. 그때 사이버 사령부를 동원해서 그러니까 당신은 새누리당 지지 댓글 또 응원 댓글을 달게 오고 당시 민주당에 대해서 불리한 그런 비난 댓글을 8,800여 개를 작성을 했다. 거기에 이제 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개입을 했다. 이거 아닙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그런데 당시 수사를 통해서는 이 문제가 불거졌어요.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수사를 통해서는 김관진 장관은 전혀 개입한 바가 없고 그때 사이버 사령관 하던 연재호, 옥도경 그리고 그거 직접적으로 이 댓글을 달는데 그 책임자인 이태하 심리전 단장 이런 사람들은 사법 처리가 됐어요. 불구속 기소됐죠. 예. 그런데 그 이후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왜 김관진은 가만두냐. 그래가지고 김관진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사실상 지휘를 하고 그 사이버 사령부 그 댓글 사건을 수사했던 이 국방부 감찰단에 그 수사 자료까지도 무단으로 반출해서 청와대에서 갖다 보고 그랬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청와대 안보실이든 무슨 실이든 그 법원에 영장이 없으면은 그 수사 기록을 못 봅니다. 그렇죠. 저희들도 재판하면서 딴 사건의 수사 기록이 필요할 때는 법원에 기록 송부 촉탁이라고 그걸 해야지 법원에서 송부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지 해줍니다. 근데도 그때도 사실 검찰에서 거부하는 게 많아요.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저쩌고 하면서 그럴 정도로 이랬던 사건의 수사 기록 그 보존을 그게 외부로 유출되는 걸 갖다가 방지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경우에 지금 안보실 그것도 민정실도 아니에요. 안보실의 행정관이 그 수사단입니까? 거기 가가지고 그걸 달라고 요청했고, 그 청와대에서 달라 그러니까 안 줄 수 없잖아요. 스스로 푸른 청와대에서. 그리고 왜 김관진이는 이렇게 그게 중요한 게요. 이미 왜 김관진 처벌 안 받냐? 그 말 하고 달라 그랬다는 건 있죠. 그 기록을 가져와서 보고 이게 참 수사 기록 그 사람이 이거 비서관이 어느 정도 능력인지 모르지만 행정관이 기록을 다 보니까 이게 좀 부당하다 이런 게 아니고 김관진이 왜 처벌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야 되냐. 이미 결론 정해놓고 그 수사 기록 가져와라.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 지금 앞으로 이 사건 수사가 계속되면 알겠지만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이미 답정너라 그러죠. 답은 정해놓고 그 다음 절차만 취했다는 거 되는데 여하튼 그걸 떠나서 저는 그걸 보고도 놀랐습니다. 왜 기소 안 하냐, 처벌 안 하냐 하고 그걸 봤다는 자체가 이미 처벌하기로 마음 다 방침을 정해놓고 그냥 수사 기록 가져온 거는 그거 많은 기록인데 받겠어요 어디? 중요한 것은 또 봤겠죠. 뭐가 이게 꼬투리가 잡을 만한 게 있느냐. 그거는 의견서만 보면 돼요 마지막에. 그런데 그거는 결국은 직권 남용이 되죠. 청와대 행정관이란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수사 기록을 그 법원의 영장을 통하지 않고 봤으니까 그 다음 거기에 있는 개인 정보를 또 받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민단체 한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? 변호사 모임이죠. 거기서 민변에 반대되는 좀 보수적인 성향의 중도 보수 성향의 뭐 평화를 위하니까 뭐 변호사 모임인데 그게 지난해 8월에 이 고발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수사가 됐고 검찰에서 중앙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만은 경찰에 넘겨갖고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가 19일 날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, 국방부 본부 그리고 조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문제는
이 A 행정관이 네. 행정관이 그렇게 높은 직위가 아니지 않습니까? 2급만 되면 비서관이에요. 네, 2급 이상 3급만 되더라도 비서관 되는 사람이 있고 행정관은 4급, 5급들입니다. 그 사람이 가서 야 김관진 빨리 잡아넣어. 그리고 수사 자료 내놔. 이렇게 했을 리는 없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?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렇죠. 위에서 지시를 했겠죠. 했겠죠. 아니 뭐 그 사이버 사령관 말고 김관진부터 잡아넣어. 그렇게 했으니까 행정관이 뭐 여러 차례 국방부 수사본부 찾아다니면서 그 수사관들 압박하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? 청와대로 불러 제끼고 예. 호가호위한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.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안보실장이 정의용 아닙니까? 네. 그래서 정의용까지 지금 고발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. 그런데 그러면 문재인 정권에서는 왜 그렇게 김관진을 우리 속된 말로 못 잡아먹어서 그렇게 안달이 됐을까? 결국은 김정은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.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. 그리고 북한에서 볼 때, 그리고 김관진 장관이 원점 타격, 예. 북한에 도발하면 완전히 거기에 폭격하고 나한테 나중에 보고해라. 사후 보고. 예, 이렇게. 사후 보고해라 할 정도로 북한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김관진 장관은 골수 군인입니다. 예, 그렇죠. 어떤 정치적인 눈치 이런 거 안 보고 그러다가 이제 많은 그 고초도 지금 겪고 있지만은 그런 걸로 볼 때 북한 측에서 얼마나 그 눈에 가시였겠습니까? 예. 김관진 장관이. 예.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북한하고 잘 지내고자 어떤 회담도 좀 하고 그다음 김정은 이 남한으로 좀 남북 정상회담을 그걸 해야 하니까 그걸 해야 김관진부터. 되는데 뭐 김정은이가 직접 지시는 안 했는지 몰라도 북한의 고위층으로서는 김관진은 좀 어떻게 손 좀 봐줘. 처리 좀 해주세요. 처리 좀 해줘야 그래야지 이게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남북 그 교류 이런 게 진행되지. 김관진을 자리는 그땐 자리는 아니지만은 그냥 그대로 네, 놔두면은 네, 절대 우리 놔두면은 안 그거는 만나겠다. 예전에 우리한테 북한 측으로서는 우리한테 적대적인 행위를 한 장관인데 놔두지 말 것을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청와대에다가 문재인 정권의 뭐 하여튼 고위층에다가 요거를 했을 가능성이 많죠. 안 그러고는 이렇게 그전 그 박근혜 정권 때 수사해가지고 김관진 장관은 관계 없다. 다 나왔지 않습니까? 그걸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거 아닙니까? 근데, 이게 저는 김관진 장관이 사실 보고서에다가 체크 표시한 거 있지 않습니까? V 표시. 네. 그게 봤다는데 하루에도 수천 건, 수백 건 보고 오는데 네. 그냥 지나가면서 한 건데 아니 보고 오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책상 위에 올라왔다는 취지로 한 거고 그다음 아까 하루에 댓글이 있죠. 그 사이버에서 200몇만 건인가 단대요. 그 중에 8천 건이래 정치적인 거. 근데 이걸 장관이 그걸 파악해가지고 이거 달았으니까 잘했네 하면서 결제하고 했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설사 그게 뭐 사실을 하더라도 장관을 갖다 구속까지 됐지 않습니까? 사실 이것 때문에 문재인 때. 그러니까 아까 그 행정관이 그 2017년 8월에 그렇게 다녀가고 야단을 치고 질책을 한 뒤에 11월에 재수사가 진행이 되어가지고 구속이 돼가지고 11일 만에 나오긴 나왔지만 구속 적시심으로 석방이 됐지만 2심에서 징역 2년에 4개월을 받았지 않습니까? 2년 4개월 실형을. 근데 대법원에서 아직도 뭐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갖고 지금 서울 고법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심의를 하고 있는데 다음 달 18일에 최종 판결이 있는 모양이에요. 서울 고법에서 이제. 그래갖고 거기서 판결을 한번 다시 대법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? 그 문재인 정권 시대 검찰에 그것도 문제인 게 군형법을 적용했어요. 그게 지금 제일 문제를. 근데 김관진 장관의 댓글 이런 국방부 장관 시절에 일어난 일이고 국방부 장관은 군인이 아닙니다. 신분상 민간인이지. 그러면 이 군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? 이것도 사실 충분히 검토해야 되고 이 정도로 법리적인 다툼이 많으면 기소를 좀 보류하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 형법으로 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. 그러니까 그걸로 했는데 지금 그 문재인 시대 검찰은 이건 공범 아니냐. 그러니까 사이버 전 사령관하고 공범이니까 된다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신분범이라고 그래가지고 군형법은 군인의 신분을 가진 사람은 적용되는 거지. 공범이라도 이 사람은 그 형법, 이 사람은 군형법 적용해야 되는데 싸그리 군형법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뭐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번에 대법원에서 문제가 한번 됐던 게
그 군형법을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건가 반대로 된 건가를 갖다가 해가지고 대법원이 잘못 판단해가지고 오히려 고등법원이 예. 바로 잡은 것도 있었거든요. 그거 있었죠. 요새 대법원이 그렇긴 그런데 예. 그냥 이 정도로 법리적으로나 사실관계적으로나 많은 걸 갖다가 다만 김정은이 싫어한 장군이라는 장관이라는 걸로 이렇게 덜렁 구속까지 하고 수갑을 그때 딴 사람은 전부 다 수건 가리거나 할 때 수갑 그 포승줄을 묶인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그 북한 김정은이는 아주 통쾌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. 그랬겠죠. 우리가 그때도 텔레비에 나온 거 기억하잖아요. 네. 그 사냥개 해갖고 김관진 그 포스터 걸어놓고 가서 사냥개 물어뜯고 또 사격 표지판으로 해놨자 할 정도로 아주 적개심을 보였지 않습니까? 그런데 지난 7일에 이제 서울 고법에서 결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항소심을 진행하니까. 그런데 검찰에서는 5년 징역형을 구형을 했다고 그러네요. 아, 그거는 기계적입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예, 그거는 검찰은 속으로 아무리 무죄라고 자기가 생각한다 하더라도 밖으로 표현은 징역형 구형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지 않으면 검찰이 잘못 기소했다는 게 되잖아요. 예, 자기들 오류는 절대로 인정 안 하는 조직이 법원 검찰입니다. 아니 이 정권도 바뀌고 그랬는데 그래도 검찰은 그럴 수 없어요. 그런데 지금 그래 공을 법원에 떠넘깁니다. 아 법원에서 알아서 판단해라. 알아서 무죄면 무죄고 알아서 하지. 검찰은 그렇게 할 수 없. 그리고 공판 검사는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. 아 그렇군요. 네. 그런데 지금 김관진 전 장관은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. 네. 그러니까 위원장이 대통령이고 대통령이니까. 사실상 지금 국방혁신, 국군의 현대화라든가 뭐 첨단 정예화 이런 것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죠.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장관 위에 네. 있을 정도의 그런 역할을 맞습니다. 하는 데다가 또 하나는 백선엽 장군 그 기념사업회인가 그 뭐 이사장도 또 맡았어요. 그래서 뭐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최종적으로 내릴지는 모르지만 뭐 어떤 판결이 내린다 하더라도 그동안 김관진 장관이 우리 안보에 기여했던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하고 최근에 맡았던 이런 역할들을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 뭐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저도 취할 지금 수도 그 말씀 있지 드리려고 그랬습니다. 예. 뭐 법리상 어쩔 수 없어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그 정도 중요한 일을 맡고 있고 그다음 대북 문제 그다음 북한이 싫어한다는 거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잘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? 예. 우리나라를 위해서 잘하니까 북한이 싫어하겠죠. 그거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 즉시 그 사면 복권해야 한다고 봅니다. 김관진 장관의 사면복권도 복권이지만 청와대가 북한과의 그런 눈치랄까 또 정치적 계산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뭔가 이것을 교류 물꼬를 트기 위해서 억지로 청와대가 수사에 개입한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엄하게 단죄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? 예. 억지로 사람을 잡아놓으면 됩니까? 그런데 그 행정관 문제가 아니고 제 생각에 그러니까 그 위에 예. 위죠. 아니, 최소한도 정의용 그러니까요.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문재인까지도 올라갈 수 있죠. 지금 다 지금 문재인은 그 밑에서도 전부 끊어요. 서훈, 정우영, 뭐 박지원 선에서 끊고 있는데 문재인까지도 올라가야죠. 문재인 대통령의 특성인 것 같아요. 네. 나는 몰라. 그러니까 나는 관여 안 했어. 딱 문재인은 뒤에 숨어버리는 예. 스타일 아닙니까? 눈치 참모들 뒤에 숨어버리는데 그러니까요.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 앞에 나서 나가가지고 또 혼자 그냥 다 맞으니까 화살을 그것도 좀 그렇기는 합니다. 참모들이 좀 나서가지고 이렇게 막아줘야 하고 총리가 나서고 그래야 하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 처음 들어서고 나서 네? 네. 정무 감각을 지닌 참모가 없는 게 참 안타깝다고 그렇죠. 그러셨잖아요. 네. 김대기 비서실장 경제학자고. 그리고 총리가 최근에 그런 홍수라든가 이런 문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가가지고 좀 해야 하는데 대통령만 나서니까 의전 총리가 돼가지고 참 윤석열 대통령의 인복은 없는 것 같아요. 인복이 없다기보다 또 아직은 워낙 열정이 넘치시니까 본인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또 그만큼 여러 가지 화살을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? 1년 2개월 지났으면 이제 좀 이제 정비돼야 되는데. 예, 그러니까 나서줘야 할 사람들이 나서야 합니다.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한다니까요. 총리는 총리로서 또 무슨 정무수석이면 정무수석, 실장이면 실장 그런 또 장관이면 장관들이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이번에도 김영환 충북지사 가서 엉뚱한 소리 하고 있잖아요. 내가 간다고 그 사람들이 살아나겠습니까? 그런 소리를 왜 그 자리에 가서
아니 그 정치인 출신인데 그렇게 정무 감각이 없으면 안 되는데. 예. 그러니까 정무 감각은 있는데 예. 이 거물들 홍준표 대구시장도 볼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붙여가지고. 그 가서 시장 지사 내가 지금 시장 지사할 권본이야. 그러니까 그걸 좀 깔보는 거예요.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뭐 긴장을 놓았다 할까.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생기는 거예요. 그렇지 않고 거기에 맞는 자리에 있다 그러면 절대 그런 실수 안 하죠. 맞습니다. 예. 하여튼 정치인은 말로 흥하고 망하고 하는데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로우키를 좀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러지나 뭐 홍준표 시장도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에 지금 징계 안건이 올라가서 그것도 어떻게 처리가 될지 그것도 관심사입니다.